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포르토 총 9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분데스리가 그리고 세리에 경기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이 인플레이 게임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해 주시면 추천을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로 추천이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배트맨에서 이 토토 발매를 안 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인플레이에선 발매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 게임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의 경기고요. 볼류냐 대 베로나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로냐가 베로나에 비해서 상대 전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베로나 자체가 원정에서 좀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볼로냐가 승리가 없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경기 자체가 좀 9개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볼로냐의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볼로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팀이고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라인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로나는 압박이 좋은 팀이지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그렇게 좋은 팀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볼로냐의 수비를 노리기에는 베로나의 축구가 잘 맞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로냐가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베로나가 원정에서 일단은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두 팀을 비교했었을 때 어쨌든 최근의 분위기 자체는 베로나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볼류냐가 이 수비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뒷공간에 대한 부분이 베로나가 노리기에는 베로나의 이런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볼류냐가 공격력적으로는 좋지만 이 최근에 이런 공격력에서 이런 결정력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변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헬라스 베로나의 프랜승이죠. 헬라스 베로나의 프랜승을 바라보고 있고 볼륜의 핸디캡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마인츠의 경기고요. 네. 일단은 도르트문트가 똥배당을 받았죠. 이 경기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배당에서의 확률도 승 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의심하기에는 지금 두 팀의 전력 차이가 너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인츠의 수비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득점할 가능성이 높고 마인츠 역시 이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이런 오니시오나 이 콰이손, 특히나 콰이손의 중거리는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인츠 역시 득점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핸디캡 승을 마인승이죠. 어쨌든 도르트문트의 핸디캡 승을 바라보고 있고 1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2점 차 이상으로 저는 도르트문트가 어쨌든 마인츠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2점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내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르트문트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3번 경기입니다. 호펜하임 대 아르미니의 경기이고요. 일단 호펜하임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받을 줄 몰랐는데 어쨌든 호펜하임이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요.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호펜하임도 최근에 무승부가 없고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 14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적으로 본다면 경기력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호펜하임이 최근에 좋진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은 이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데이터적으로 무승부가 없는 확률이 적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진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그래도 아르미니보다는 호펜하임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사실 이 경기는 좀 역배입니다. 역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르미니 자체도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팀은 아니고, 호펜하임 역시도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과 공격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크로스 공격 자체는 좋지만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언더에 가까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역배지만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보다는 조금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최근에 이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점 기준으로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호펜하임이 이기더라도 저는 조금 간신히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르미니가 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호펜하임이 분명히 크로스 공격을 노릴 텐데 지금 호펜하임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크로스 공격 자체는 날카롭지만 득점으로 연결되는 그 모습 자체가 적고,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이 크로스 공격 자체도 조금 좋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점 차로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이제 라이프치히의 경기죠. 네, 볼프스부르크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의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볼프스부르크의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라이프치히가 배당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안하고, 이 맞대결 정적에서 무승부가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서는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불안한 요인이긴 하지만 이 라이프치히가 좋지 않은 부분은 수비에서 이런 역습을 당할 때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볼프스부르크 팀 스타일 자체가 이런 역습에서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습보다는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볼프스부르크의 이 축구가 제대로 발휘되기에는 라이프치히와의 상성이 그렇게 맞진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라이프치히가 보여주는 압박과 앙헬리뇨가 보여주는 이런 측면에서의 공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최근에 라이프치히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합패 중에 고르자면 저는 라이프치히지 않을까, 볼프스부르크의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볼프스부르크가 라인을 엄청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져 있는 팀이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라인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뒷공간을 내주는 이런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라이프치히가 분명히 이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측면에서 앙헬리뇨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볼프스부르크 역시도 좀 이런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좀 잘 잡혀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베오스트의 한 방을 생각을 해본다면 볼프스부르크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할 것 같고,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저는 라이프치히가 좀 힘겹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볼프스부르크 자체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밸런스도 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1점 차로 좀 힘겹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켈른 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좀 패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언어버도 좀 애매한 경기여서 조금 어려운 경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켈른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다라는 모습 때문에 조금 의심을 하고 있진 않고요.
헤르타 베를린이 최근에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에는 원정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켈른이 어쨌든 이번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는 팀이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자체가 안데르손이 없고 나서 이런 이 경기력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특색이 없습니다. 수비 역시 불안하고요. 헤르타 베를린이 수비적으로 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가지고 있지만 켈른이 역습에서 좋은 팀도 아니고 헤르타 베를린의 이런 스쿼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공격에서는 굉장히 좀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켈른 정도는 무난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켈른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오버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배긴 해요. 역배긴 한데 언더처럼 보이는 경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좀 언오버도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경기 자체를 패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가신다면 켈른이 일단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헤르타 베를린이 오히려 저는 다득점 경기로 조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헤르타가 뭐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켈른의 모습 자체가 저는 지금 너무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좀 역배지만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헤르타 베를린이 좀 핸디캡 승 쪽으로 이 마이너스 핸디캡 승이죠. 어쨌든 켈른의 핸디캡 패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위험한 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헤르타 베를린이 말씀드렸다시피 다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을 대입을 했을 땐 저는 켈른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6번 경기입니다. 브레멘의 경기고요. 브레멘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일단 정배를 브레멘이 받았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좀 우세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 같긴 한데 약간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면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 반면에 아우크스부르크는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배당이 좀 너무 낮게 책정이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브레멘이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강했고 홈에서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강했었는데 홈에서 또 연패를 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레멘의 사이드가 되지 않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브레멘이 홈에서라는 경기고 상대 전적에서 우세했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스타일적으로 비슷합니다. 두 팀이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이렇게 스타일적으로 비슷한 두 팀이 만났을 때에는 상성에서 더 좋은 브레멘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멘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두 팀 다 스타일이 비슷하고 두 팀 다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1점 차로 저는 브레멘이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7번 경기부터는 이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토리노 경기부터는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리노 대 스페치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경기 토리노가 정배를 받을진 몰랐었는데 일단 토리노가 홈에서 좋지 않습니다. 스페치아는 반면에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 이 두 팀을 비교를 해봤을 때 토리노의 벨로티만 잘 막아낸다면 토리노의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토리노의 수비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에는 스페치아가 이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에서도 일단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토리노의 패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리노의 패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스페치아도 좀 수비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 있는 팀이고, 토리노 역시 이 수비적으로는 좋지 않은 팀입니다. 이 두 팀의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수비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리노의 패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토리노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배당에선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당적인 확률은 둘 다 조금 이변 쪽을 조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만큼 슈투트가르트 쪽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고, 글라드바흐의 이런 배당이 좀 높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라면 슈투트가르트의 승을 바라보기에는 일단은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승리가 없는 팀이고 무승부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글라드바흐의 이 원정에서의 이런 경기력과 배당이 높은 부분, 그리고 슈투트가르트가 어쨌든 역습에서의 한 방은 좋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가 조금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글라드바흐가 쉽게 뚫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습에서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을 바라보고 있고,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언더 쪽도 조금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슈투트가르트가 수비 자체가 단단한 팀은 아니고, 글라드바흐 역시 좀 역습을 당할 때 좀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팀입니다. 이렇게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면 저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기여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를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 대 우디네세의 경기고요.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시즌 자체가 무승부가 좀 적은 팀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했고요. 일단 배당 자체는 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좀 우디네세가 정배를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디네세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디네세가 데올로페오가 있고 삼프도리아의 경기력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디네세가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좀 잘 지켜내는 모습들이 있는 팀이고, 삼프도리아는 이런 한 방이 터지면은 쉽게 승리를 가져가지만 터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대 전적에서 삼프도리아가 우디네세 상대로 좀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은 좀 이 승무패가 좀 다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삼프도리아가 이번 시즌 무승부 자체가 좀 적은 팀이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 경기 삼프도리아의 승으로 좀 이변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팀 다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공격력적으로는 우디네세가 최근에 데올로페오가 복귀를 하게 되면 공격력이 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데올로페오가 없었을 때 이런 공격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모습들이 있었고, 삼프도리아 역시 저는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한 부분, 결정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삼프도리아의 승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삼프도리아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9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측이 맞을 때도 있지만 가장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픽이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1번 경기는 볼로냐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2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오버, 3번 경기 같은 경우에 호펜하임의 승리, 4번은 볼프스부르크의 오버는 켈른의 패배, 6번은 브레멘의 언더, 7번은 토리노의 핸디캡 패배, 8번은 슈투트가르트의 오버, 9번은 삼프도리아의 언더,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총 9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첫 번째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오버, 2번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의 오버, 이렇게 오버 조합으로 가져와 봤고요. 2.1배당을 배트맨에서 책정을 받았습니다. 좌측이 배트맨이고 우측이 아까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이고요.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을 때 2.1배당을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2.37배당으로 배당이 0.27배당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이 좀 좋은 인플레이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해 주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픽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픽이고요. 그 다음으로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기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브레멘의 언더, 두 번째는 토레노의 핸디캡 패배, 세 번째는 삼푸드리의 언더, 이렇게 언더 조합과 토리노의 핸디캡 패 쪽으로 스페치아 사이드 경기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픽은 조금 약간 뭐 로또배처럼 약간 좀 이변 위주로 좀 가져간 픽입니다. 좀 고배당 위주로 가져가 봤고요. 배당 조합은 24.9배당으로 25배당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픽 자체는 금액을 500원 정도로 굉장히 소액으로 가져갑니다. 그만큼 좀 위험 부담이 있는 픽이고요. 첫 번째는 볼류냐의 무승부, 두 번째는 볼프스부르크의 핸디캡 무승부, 세 번째는 켈른의 패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조합하셔서 좋아 보이는 것들 골라 가셔서,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잘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요일 이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